나는 밀리터리 덕후다. 본격 밀리터리 팟캐스트 밀떡을 시작합니다. 정치와 함께 동네 밀떡. 바로 안녕하세요, 박찬준입니다. 안녕하세요, 놀러남자 정명섭 정자입니다. 안녕하세요, 월간 플래툰 이준규 기자입니다. 네, 이렇게 밀떡이 시작됐습니다. 뭐 한화 디펜스에서 네네. 굉장히 좀 사업, 그러니까 이제 신규 사업으로 밀고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무기 플랫폼으로 보면은 대표적으로 레드백을 들 수가 있고요. 그렇죠. 이 레드백은 호주의 랜드 400 페이지 3인가? 네, 그 3 사업, 맞습니다. 네, 페이지 3 사업일 거예요. 페이지 3 사업으로 인해서 독일의 네. 링스하고 이제 대결을 펼쳤던 뭐 네. 대결 결과는 9월 말에 발표한다고 그랬다가 이제 연말쯤 발표할 거다. 이번에 근데 호주가 또 선거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정권이 바뀌었죠. 바뀌었죠. 이제 올해를 넘길 거다라고 이야기들을 합니다마는 어찌됐든 이 호주의 랜드 400 사업 때문에 레드백이 알려지기 시작했고요. 레드백에는 여러 가지 신기술들 또 최근 트렌드 기술들이 많이 들어가 있는 그런 장갑 차량이었고 이 차의 어떤 외부, 그러니까 호주 사업 외에도 여러 해외 수출을 제대로 좀 활성화시키고 도모하고자 방사청에서는 이러한 계획을 하게 됩니다. 대한민국에서 개발한 그 무기 체계를 활용을 하고 운용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만들자. 그렇기 위해서 레드백이 호주의 시범 사업에서 바로 들어오는 즉시 11 기동사단의 기갑 수색 대대에다가 배치를 해서 지금 4월 18일부터 계속해서 이제 각종 그 시험 평가가 있었고요. 그 시험 평가의 자료들은 일반에 공개는 안 됐습니다만은 거기에 이제 미디어 데이가 미디어 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각계 언론에서 나와서 그런 취재 활동을 벌였는데 이거에 대해서 우리 그 이 기자님이 네. 당시에 한번 취재를 직접 하셨더라고요. 네네. 그래서 레드백에 대해서 이번 시간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5월 27일에 그 11사단이 있는 강원도 시험장에서 지금 직접 봤고요. 일단 처음에 본 느낌은 매봉산 사격장이죠? 네 맞습니다. 네. 예. 첫인상이 되게 궁금해요. 일단은 집채만하다. 아, 이게 보병 전투차냐 탱크냐 뭐 그 아. 정도였고 일단 무게 자체도 뭐 전투 중량 42톤에서 뭐 45톤까지 뭐 달면 이렇게 간다 하니까 일본이 운영하고 있는 십식 전차랑 거의 비슷하잖아요. 그렇죠. 무게가. 어떻게 뭐 네. 길이 자체는 십식보다도 조금 더 클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전시회 때 사진을 보게 되면 크기가 이제 좀 큰 편이라는 느낌을 받았는데 뭐 저는 실물 본 적이 크기가 큰 편이긴 합니다. 그런데 한번 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브래들리 장갑 차량 네네. 보셨죠? 그 장갑차하고 비교해 봤을 때 조금 더 큰 수준? 그 정도고 그러나 우리 K21 그 수준보다 역시 좀 더 큰. 네, 좀 더 크죠. 그 정도입니다. 예. 시각적으로 보면 거의 한 30% 이상 좀 더 크지 않을까 싶고요. 로드윌 숫자만 봐도 한국군 장갑차는 최초로 7개가 달렸죠. 네. 그 정도로 크고 사실상 그 스펙 자체는 이제 호주가 정한 거에 맞춰서 그렇게 큰 걸 그러겠죠. 원하고 이렇게 좀 항속력도 긴 걸 원하기 때문에 크기 자체도 이렇게 커진 거고요. 제일 또 요즘 화제인 게 우크라이나전에서 러시아군 전차들 막 녹아나면서 전차 무용로. 앞으로 전차는 대전차 미사일 앞에 종이 조각일 것이다. 휴지처럼 뚫린다. 그거였는데 이제 그런 걸 좀 불식하는 부분이 능동방어 시스템 APS, 아이언 피스트 같은 게 지금 달려서 그 부분 자체는 호주 군이 그거를 달라고 지정을 했어요. 그래서 링스도 같은 걸 달았고 레드백도 같은 걸 달고 그렇게 해서 지금 그거 때문에 또 지금 언론에 많은 주목을 받고 있죠. 왜냐면 우리나라 현역 이게 K2나 K21에는 아직 부착이 돼 있지 않은 상태라서 그 더 그런 것 같습니다. APS 시스템은 크게 소프트킬 방어 체계하고 하드킬 방어 체계 이렇게 크게 나뉠 수가 있는데 이 기자님 말씀하신 건 이제 하드킬 방어 체계 부분이고 이 부분에 있어서 신뢰할 수 있는 수준의 그 기술을 갖고 있는 건 글로벌한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스라엘 기술이고 이스라엘의 그 트로피 능동방어 시스템과 더불어 이번에 그 레드백에 채용이 됐던 거는 아이언 피스트라고 해가지고요. 그 하드킬 능동방어 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네. 사실 뭐 이런 부분 때문에 지금 그 호주뿐만 아니고 다른 나라에서도 폴란드나 그런 쪽에서도 지금 뭐 나토 국가에서도 레드백에 관심을 보인다. 언론들 뭐 얘기도 나오고 있고요. 능동방어 체계 얘기를 하자면은 한국에서도 ADD에서 개발한 게 있긴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문제가 뭐였던 게 파편을 많이 튀겨서 미사일 잡을 생각만 하다 보니까 이거 옆에 튀기면 그냥 옆에 있는 보병들이 다 그렇죠. 피해를 입는 거예요. 전차 그런 지키자고 점에 사람을 있어서 잡을 수는 없으니까. 네네. 네. 그런 점에 있어서 지금 아이언 피스트 같은 거는 폭발 반경이 뭐 3m 얘기가 나와 있어가지고 적다. 피해도 적고
효율적이다. 그런 점이 있어서 더 주목을 받고 있는 점이 있고요. 그 로드휠이라든지 크기가 기존에 우리가 운영하고 있던 장갑차보다 훨씬 네네. 큰 편인데 기동하는 걸 실제로 보셨을 때 어땠나요? 일단은 파워팩 자체가 K9 파워팩을 좀 개량한 걸 넣었거든요. 추력대 중량비는 굉장히 여유가 있었습니다. 아, 그럼 향후에 뭔가 장비를 더 얹어서 개량할 때도 좀 유리하다는 뜻이 되겠네요? 유리하죠. 유리하고 노상 최고 속도가 평지에서는 한 70km, 그다음에 오. 야지에서도 뭐 업계 주장은 뭐 45km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시속으로. 최고에 비해서 속도가 빠르다고 볼 수가 있겠네요? 빠르다고 볼 수 있죠. 1000마력 K9 파워팩을 가지고 기동하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좀 여유를 뒀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전차 실제로 기동하는데 우리나라에서 그 레드백을 사용하지 않으려고 했던 이유나 사용이 안 될 거라고 했던 이유가 이제 체구가 너무 크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산악 지형에 잘 어울리지 않을 거다라는 얘기 때문이었는데 일단 시범 운용을 하는 거는 이제 뭐 수출이라든지 한번 테스트용이라고 이제 얘기가 좀 나오고 있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 산악 지형에 좀 어울릴까요? 어떻게 될까요? 그게 좀 궁금해요. 그거에 대한 결론은 사실 군에서도 발표하기가 쉽지가 않죠. 그렇죠. 이번에 시범적으로 이제 운영을 한 게 그 많은 시스템 중에 한국군에 적용할 수 있는 시스템이 뭘 거냐를 사실 보기 위한 것도 또 그렇죠. 하나의 목적이긴 합니다. 뭐냐면 이제 K21에 이제 추가 해야죠. 개량된 추가 개량도 있지만은 추가 이제 증산도 있잖아요. 네. 120대 증산이 있는데 그 부분에 있어서 어떠한 기술을 레드백 기술을 도입할 거냐라는 것도 우리 실정에 어떤 게 맞느냐라는 걸 이제 보기 위해서 하는 건데 몇 가지 뭐 추정은 됩니다. 그렇지만 뭐 발표를 안 했기 때문에 여기서 단정적으로 이게 들어간다라고 얘기하기보다는 이러이러한 부분에 들어갈 거다라는 예측은 할 수가 있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백이 전체 시스템이 다 우리 대한민국의 실정에 맞는다? 그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일단 무게 너무 무거워요. 무게가 너무 무겁고 그리고 도하 능력이 중요시 되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K21이 여러 부분에서 포기를 했잖아요. 방어력 네. 부분에서도 포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레드백은 엄청난 신기술들이 있다. 아까 얘기했던 아이언 피스트 같은 경우는 우리도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개발을 하고 있고 소프트킬은 들어가 있으니까 그 외에 이제 하드킬 부분에 있어서의 문제점들을 개선한다면 우리 국산이 들어갈 수 있는 거거든요. 아이언 비전이랄지 이런 기술들은 우리가 충분히 채용할 수가 있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관심 대상입니다. 그렇죠. 특히 아이언 비전 같은 부분은 이제 뭐 앞으로 K20이라든가 다른 장갑 차량에도 지금 도입을 했으면 이랄지 가능성이 있는 게 그걸 헬멧을 딱 쓰고 보면은 조종수가 전차 안에 앉아서 안과 밖을 투과하듯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시야가 넓은 거죠. 관측장이 잔망경에 열어서, 네. 이렇게 매달리지 않아도 그냥 이렇게 고개 돌리면서 조종을 할 수 있고 전장 외부 상황을 바로 파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조종성 면에서 굉장히 지금 그 향상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울러 생존성 측면에서도 큰 도움이 이제 되는 뭐 그런 것도 좀 보이고 그렇죠. 저는 개인적으로 좀 궁금한 게 이 미국 차기 장갑차 사업이랑 또 얘기 나오잖아요. 뭐 유럽에서도 이제 관심을 보인다는 얘기가 있고 그 네네. 현장에서 뭐 나온 얘기나 아니면 개인적으로 예측하신 부분이 좀 있나요? 그게 지금 미국이 차세대로 브래들리 3500대 교체하는 계획을 지금 OMFV라고 그렇죠. 하는데 OMFV라는 이름에서부터 벌써 레드백을 그냥은 좀 쓸 수 없다는 부분을 내포하고 있어요. OMFV가 옵셔널 맨드 파이팅 비클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유무인 때때로 기본적으로는 무인인데 필요할 때 사람이 탄다는 의미예요. 보통은 사람이 타고 필요하면은 무인이 될 수도 있지만 반대로 미국 차기 장갑차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안 타고 필요하면 사람을 태울 수 있다. 그렇죠. 완전히 개념이 달라지는 거네요. 개념이 달라진다지 차세대 미군의 장비 획득에 있어서의 전략적인 노선을 지금 보는 거죠. 미군은 비행기도 탱크도 점점 무인화로 가고 있거든요. 그런 거에 있어서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모든 사업에서 마찬가지지만 네. 자국에서 원하는 것이 분명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미국에서도 미국 차기 장갑차에 원하는 기술만 빼가고 그런 원하는 기술대로 아마도 이제 오시코시사하고 네. 이제 합작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컨소시엄으로 돼 있어요. 그렇습니다. 한화 디펜스에서 다른 버전 또 다른 시각의 장갑 차량이 나올 거고. 그러니까 사업을 참여하는 거는 확정이 됐지만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네. AS21 레드백으로는 이제 그대로는 안 되고 그렇죠. 이제 새로운 차종으로 그렇죠. 차종이라고 불러야 되나요? 하여튼 그렇죠. 뭐 AS22 정도 되겠네요. 그러니까 AS가 그 오스트리아의 그렇죠. 약자라. 아메리카도 되죠. 아 그렇겠군요. 네, 그런 새로운 개념의 이제 그 형식에 맞춘 장갑차를 새로 개발해야 된다라는 네네. 그런 내용이겠죠. 네, 네. 그러면 우리가 좀 이제는 좀 결론적인 상황도 유추할 수가 있는데 네네. 한국군, 그러니까 대한민국 지상군에서 K22를 추가 생산을 하려고 해요.
120대를 생산하려고 하고 그게 이제 방사청에서 방사추위에서 이제 결정이 결정이 됐죠. 됐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기술들이 따로 있는데 이번 레드백 관련해 가지고는 레드백을 베이스로 한 진정한 차기 장갑차 양산 계획도 있다라고 얘기를 들었어요. 혹시 취재 중에 그런 얘기 들으신 적이 있는지? 그런 거를 지금 궁금해서 일단 그 한국군의 운용 경험이랄지 예. 그런 계획에서 그 방사청 담당자분이 나오셔가지고 좀 물어봤는데 일단은 뭐 운용 경험 면에 있어서는 차량의 정숙성하고 탑승감이 굉장히 좋다. 그런 감을 얻었고요. 한국군이 지금 실탄 사격을 안 해본 입장이라 화력 면에 있어서의 어떤 뭐 우위라든가 그런 장점을 좀 듣기는 아직은 어려웠고요. 네, 이건 그런 뭐- 것이 인터뷰에 나오더라고요. 네네. 그런 점은 좀 들었고 그다음에 과연 이게 레드백을 그대로랄지 아니면 개량해서 한국군에 도입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뭐 기자들도 많이 궁금한 점이 있었는데 그 부분도 좀 명확한 답변이랄지 그거는 좀 듣기 어렵고 뭐 신속 전에 밀떡에서도 다뤘던 그 신속 구매 체계 그걸 통해서 입수할 수도는 있지만 과연 이대로 도입이 될 것이냐라는 부분에 좀 물음표가 있었습니다. 그런 점이 좀 있었고요. OMFV 관련해서도 참가하는 차량은 크기가 그렇게 지금 레드백 정도보다 작게 설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무게도 절 나가겠죠 아무래도. 그렇죠. 뭐 기본적으로. 이거 관련해 가지고 제가 네. 한번 그 취재는 아니지만 여러 부분에서 이제 이야기를 들은 그런 사항들을 좀 이야기 드리면은 이원화가 돼 있어요. 우선 일단 K21에 적용해야 될 그런 기술들, 네. 향후의 기술들은 따로 가고 그 다음에 레드백을 그대로 베이스로 해가지고 거기에 이제 몇 개 기능들은 빼고 대한민국에 맞지 않는 기능들은 그렇죠. 빼고 갈 수 있는 부분들을 2025년까지 결정을 할 거예요. 2025년에 결정한다는 얘기가 아니라 사업이 결정되면 2025년부터 할 수가 있다는 얘기고. 그러니까 차기 장갑차 그렇습니다. 사업을 2020년대 중반에 하게 그렇습니다. 되면 그래서 네. 지금까지의 계획은 그렇고 2028년 되면 차기 장갑차를 양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국형 레드백이 되는 그렇죠. 거죠. 근데 여기에서의 기술에서 급히 들어가야 될 것들 중에 하나는 앞서 이 기자님 말씀하신 아이언 피스트하고 네. 아이언 비전은 분명 들어갈 것 같다. 엄청나게 그리고 도움이 되겠죠. 네.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고무 패드. 네. 네네. 그 일체형 부분, 고무 패드. 예, 일체형 고무 패드 반드시 들어갈 것 같고요. 이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K21에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이언 피스트까지는 아니지만은 어떤 형태로든 능동 방어 시스템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K21에는 기존에 있는 소프트킬 능동 방어 시스템을 조금 더 발전시킨 시스템이 들어갈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리고 주무장인 40mm 이 포탄도 CTA 포탄을 적용해서 들어갈 수 있다. 들어가는 걸로 결정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건 CTA 폭탄이 뭐예요? 탄두부가 나와 있는 게 아니라 탄두부가 탄피 안에 들어가는 거죠. 오, 그래서 최적이 훨씬 줄어드는 거예요. 40mm라도 최적이 줄어서 길이가 짧아지는 거죠. 그렇죠. K21 탑재 탄약이 그만큼 적재탄이 많아지는 거예요. 그러겠네요. 네. 그래서 공간이 이것이 적으니까. CTA 탄은 사실 전 세계에 어떻게 보면 대안으로 지금 많이들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선진국들은 적용을 하려 하고 있는데 우리도 빠르게 적용을 하는 중이고 거기에 첫 번째가 K21의 40mm 탄에서 시연이 되는 겁니다. 이 기자님이 취재를 하셨으니까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어떤 거였어요? 일단 뭐 실사 장면은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그 장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좀 언급이 좀 힘들고요. 일단 기동력하고 다른 것보다 정숙성이었습니다. 정숙성이 이게 조용했던 이유는 뭘까요? 생과계로 그 일체형 궤도, 그 CRT 궤도거든요. 네네. 일단 소리를 굉장히 죽여주는 게 컸고요. 그리고 엔진 소음 자체도 자체적으로 소음이랄지 방벽 같은 걸 써서 많이 줄인 게 지금 확실히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전장에서의 소음이 줄어든 게 생존성에 어마어마하게 도움이 되겠죠 아무래도. 그걸 소음- 호주군 자체도 원했던 것 같아요. 생존성도 도움이 되고 그리고 승차감 그렇죠. 대원의 승차감이 맞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왜냐면 왜냐하면 그게 전투력으로 이어지니까 맞습니다. 기계화 보병에서 운영을 해야 될 때니까 네네. 어차피 그래서 그것이 중요하고 그러면 고무 패드 같은 경우도 여러 가지 장점이 있어요. 그렇죠. 무게도 좀 줄여주고. 무게도 줄일 뿐더러 상당한 그런 유지보수 측면에서 도움이 많이 돼요. 근데 이것을 문제도 사실 있긴 있는 게 거기 현장에서도 들었는데 교체가 힘들다는 거 그거는 확실히 인정을 하더라고요. 교체가 힘들지만 그거를 훨씬 상세하고도 남는 게 보통 철제 궤도는 제가 알기로는 한 500km? 500km에서 1000km 되면 패드를 다 바꾸고 1000km는 네. 지금 고무 패드가 바뀌는 네네네. 거고 500km 이하에서 바꿔야 돼요. 계속 바꿔줘야 되고 아 그래요? 200km만 가도
점검을 하는 수준이거든요. 지금 사실 현역 군인들은 잘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고무패드로 된 그 궤도는 1000km까지 아무 문제가 없어요. 2배네. 1000km 주행 동안 문제가 없다가 그다음에 이제 교체를 해야 되면 그 교체할 때의 어떤 해야 될 일들이나 네네. 귀차니즘 이런 것들이 좀 비교 우위가 있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조금 열세인데. 그 부분을 물어보니까 재밌는 장비를 개발했어요. 차 밑에다 넣는 튜브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그걸로 통째로 차를 들게 해서 그때 교체를 하는 거죠. 그리고 아마 많이 궁금해하시는데 그럼 가다 끊어지면 어떡하냐. 네. 그걸 위해서 전장에서 바로 이렇게 호치키스식으로 네. 딱 물려가지고 임시 연결을 할 수 있는 장비를 또 오. 개발을 해놨습니다. 약간 땜빵하는 것 같은 그냥 느낌으로. 땜빵은 해야죠. 왜냐하면 네. 이게 일단 수리하는 데까지 굴러는 가야 되니까 네네. 거기 그냥 퍼질 수는 없죠 그대로. 또한 노르웨이의 그 흑표도 지금 레오파드 최신형하고 지금 대결을 하잖아요. 네네. 이 고무패드를 이용한 고무패드 궤도 때문에 상당한 비교 우위가 생겨서 레오파드에서도 아 우리도 할 걸 네. 이렇게 또 늦은 후회를 하고 그렇죠. 그랬다는 네. 그 풍문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도 좀 관심이 있었는데 저는 저 일반인이라 이제 참관을 못 갔었고 이제 참관했던 얘기가 좀 플래툰에도 한번 실렸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관심 있는 부분들이 지금 우리가 독일제 장갑차랑 독일제 전차랑 경쟁을 하고 있는 거예요. 호주에서는 지금 2개가 남았고 쉽게 말해서 지금 예선 올라가서 결선 싸우고 그렇죠. 있는 셈이죠. 금메달, 물론 은메달 돼도 아무것도 없지만 네네. 어쨌든 최종 결승에 올라갔다는 거 무려 독일제 장갑차예요. 옛날엔 독일제 나사도 훨씬 좋다라고 얘기할 정도였었고 노르웨이에서는 뭐 사람들이 처음에 들러리니 뭐니 이러곤 했지만 어쨌든 훨씬 더 이제 그 얘기들이 좋게 나오고 있는 걸 보게 되면 격세지감, 상전벽해 이런 거 맞아. 느끼죠. 네. 예전에 저희가 레드백에 대해서 다뤘을 때 호주가 선정할 거다 말 거다 이거에 대해서 했을 때 약간 가능성을 낮게 봤긴 했는데 지금 낮게 봤죠. 낮게 네. 봤고 그 부분에 대해서 50대 50이라고 봤고 네. 지금도 그 부분은 변함이 없어요. 그것은 성능에서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인 문제죠. 그렇죠. 정치적인 정치적인 문제가 문제도 또 있고 있죠. 이 부분에 있어서의 결정이 어디 나는 거는 사실 아무도 몰라요. 네. 방사는 특히 그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사실 중에 하나는 레드백이 최상위권 현재 기갑 차량, 장갑 차량으로서 최상위권의 기술들을 모두 다 적용한 전차다. 예. 거기 안에 장착한 스파이크 미사일의 성능도 우리 형궁을 장착하면 그에 못지않거든요. 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적용할 수 있는 것이 상당히 많다. 그럼 우리나라에 전투보병 차량 K21이 있고 지금 말씀하신 레드백이 있는데 어떤 거 사용하는 게 좋을까요? K21은 지금 사용한 지 얼마 안 됐고요. 그게 주력이기 때문에 네. K21에 약간의 업그레이드가 더 되진 앞서 이야기했던 CTA 탄이랄지 이런 것들이 적용된 것들을 120대 양산하는 건 별도의 사업이라고 제가 분명 말씀드렸고 그게 분명 필요한데 레드백도 결정은 안 됐지만 향후에 차기 장갑 차량으로 가능성이 있고 도하 능력이 전혀 배제된 방어력에 아주 중점을 둔 그렇죠. 그런 장갑차가 이제는 우리도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측면에서 봤을 때 김 PD님의 답을 제가 드린다면 둘 다 똑같이 운용될 것 같다. 똑같이. 그랬으면 좋겠다. 왜냐하면 장단점이 다 명확한 이제 차량들이었고 네네. 그다음에 최근 현대 전쟁의 장갑 차량의 생존성 측면을 생각하면 사실 차량이 커질 수밖에 없거든요. 장비들을 달아야 되고 그러면은 엔진도 커져야 되고 제너레이터 큰 걸 넣어야 되고 커지고 거기에 또 달고 이러면 되기 때문에 경량화보다는 중량화가 이제 추세긴 한데 대한민국의 한반도의 전장 환경을 생각하면 또 산악 그다음에 하천 이런 걸 생각하면 무작정 또 중량화를 시킬 수는 없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전방 부대 이제 북한으로 진격할 전방 부대는 K21을 써야 되고 시가전이라든지 이런 안정화 작전에서는 사실 도시에서 작전하게 될 때는 뭐 도하 능력이라든지 뭐 그런 게 크게 필요 없잖아요. 그럴 때는 제가 보기에는 AS21나 AS21의 기술을 접목한 장갑 차량을 사용하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많은 기술 중에서 가장 중요한 몇 가지 기술을 채용한 새로운 장갑 차량을 제시한다면 충분히 검토할 수 있고 그것에 대한 결정을 곧 할 거다. 그리고 이것이 만약 결론이 된다면 2028년쯤에 실전 배치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 볼 수 있는 문제라. 개발 경험을 살린 신형 장갑차. 네. 뭐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많은 국가가 원하는 스펙을 맞추기 위해서 그것에 맞는 장갑 차량을 제시하는 것이 그럼요. 현 네. 시장의 추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 디펜스는 계속해서 각국의 니즈에 맞기 위해서 새로운 장갑 차량을 내놓을 거고요. 네, 그래서 OMFV도 지금 50컷이랑 해가지고 설계하는 지금 거의 들어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 부분도 혹시 그 진전이 있는 보도가 있으면 그걸 종합해서 한번 다음 시간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레드백 관련해 가지고 그동안의 그 시험 평가가 있었던 거에 대한 취재도 있었습니다. 미디어데이 취재했고 직접 취재를 하셨던 이 기자님을 통해서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가졌습니다. 아주 생생했어요. 그렇습니다. 다음 시간 또 다른 주제 갖고 여러분과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 함께 평래 밀떡.